자,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565페이지에 105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있는 주울의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주울의 법칙이다 하게 되면은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전력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전력량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전력과 전력량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전력이라는 거는 내가 단위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양을 가지고 우리가 전력이라고 표현했었고, 전력량은 그 전력이라는 이 부분이 얼마큼 시간 동안 사용했는지 총량을 나타내는 게 전력량이에요. 그러면 이 주울의 법칙이다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어떤 저항을 가지고는 전열기라고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전류가 흘렀을 때 당연히 그 부분에선 열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열의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그 발열량이라는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주울 열이다라고 명칭을 지으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울의 법칙이라면 그 열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자를 원래 J라는 문자를 써야 되는데, 즉 우리가 J라는 주울이죠. 주울이라는 문자를 써야 되는데, 열량을 우리가 주울보다는 칼로리라는 단위를 더 많이 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울의 법칙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칼로리라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칼로리. 자, 어차피 여기 책에 밑에 딱 보게 되면 박스 하나 쳐져 있어요. 박스. 그래서 박스 쳐져 있는 부분에서 주울의 법칙이란 이런 뜻이 갖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칼로리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1g 물을 내가 우리가 포트기라고 해보죠. 포트기를 전기에 딱 가하게 되면은 얘가 열이 발생돼서 이 물이 끓죠. 그 물이 끓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내가 1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큼이냐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칼로리라는 이 부분이 1칼로리란 우리가 발생하는 요 주울입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큼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어볼 때가 있으면서 단위 환산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 환산법은 우리가 얘는 한 4.2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책이 다 밑에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1주울이었을 때, 1주울은 우리가 반대로 칼로리로 표시를 하게 되면 얘는 얼마큼 칼로리를 갖느냐라고 한다면, 이 거꾸로니까 나눗셈 하게 되면 얘는 0.24 칼로리를 갖는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이 부분이에요. 1칼로리는 우리가 4.2 주울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반대로 1주울이라는 거는 0.24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 부분, 여기 1의 열의 일당량, 열량이라는 부분에 제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밑줄치고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량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열량은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력량이에요 하게 되면 전력량 공식이 뭐였냐면 PT라고 써봤어요. 그럼 이 공식을 또 한번 써보면, 이 부분이 전력 공식이니까 전압의 전류를 곱한 또 시간 t를 곱하면 이것도 전력량이다 배웠고, 또 한번 쓰게 되면 I 자승의 R의 t 값으로 또는 R분의 V 자승의 t 값으로 이렇게 썼던 게 다 뭐냐면 주울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내가 얘를 어떤 크기인지 일단 모르고 1이라고 본다면 내가 이렇게 칼로리를 바꾸고 싶다 얘기예요. 이 열량으로. 열량을 바꾸게 되면 이때 H는, 자, 이게 이제 발열량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열량, 이 열량을 우리가 H로 놓는다면 내가 이 부분이 주울이고 이 부분이 뭘로? 칼로리로 바뀌겠다 얘기죠. 그러면 1주울이 칼로리 바뀔 때 얼마 가한다고요? 0.24 칼로리로 가겠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0.24 PT라고 쓴다면 이게 칼로리란 뜻이죠. 맞아요? 그러면 다시 쓰면 얘도 공식이 똑같이 0.24에 VIT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쓰면 여기 0.24에 I 자승의 RT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고, 또도 0.24에 우리가 R분의 V 자승 T라고 쓰면 얘도 다 뭐다? 칼로리를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식이 그래서 이거예요. 외울 거 없겠죠?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그래서 사실상 보면 얘나 같은 놈인데 나는 주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칼로리로 표현하게 되면 발열량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뭐다?
0.24만큼만 곱을 해주면 칼로리로 바뀌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식들이에요. 자, 밑에 암기사항이 있으니까 이 암기사항을 우리가 바로 그냥 연결해 보시기보다 요거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거 말고요, 두 번째 걸 볼 거예요. 두 번째 거. 자, 암기사항의 두 번째 거 보세요. 이 두 번째 거. 자, 얘가 지금 뭐라고 바뀌었냐면 1 kWh란 얘가 칼로리로 바꿨을 때, K칼로리로 바꿨을 때 얼마큼 값을 가집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K칼로리 바꾸기 전에 뭘 연습해 봤냐면 얘를 우리가 주울로 바꾸는 연습을 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주울을 기억을 하면서 얘를 칼로 한번 바꿔보자, 이 얘기예요. 그럼 잠깐, 자, 1 있고요. 여기 킬로니까 우리는 10의 3승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아워니까 1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크로 바꿔주면 여기 곱하기 3600을 해주시면 요놈 이 부분이 단위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일단 칼로리 빼고요. 얘가 단위가 와트, 세크로 바뀌겠다, 이 얘기죠. 앞에 했던 부분. 그럼 요놈이 지금 우리가 주울입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제 주울을 가지고 우리가 뭘로 바꾼다고요? 칼로리로 바꾼다고. 그럼 칼로리로 바꾸면 얼마큼 해주라고? 여기다가 0.24만큼 해주면 내가 칼로리 바뀌겠다, 이 뜻이죠. 그럼 여기다 0.24 곱하기 얘들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1 곱하기 10의 3승에 곱하기 3600 이렇게 한 게 칼로리란 뜻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K칼로리요 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K칼로리는 여기다 거꾸로 우리가 10에 마이너스 3승 요거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하고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얘하고 곱을 해서 우리가 니꾸로 놓는다면 얘는 864 정도가 나와요. 약 864.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864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또 국제적으로 또 기준을 정해놨어요. 얘를 약 860으로 보자. 이게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가 1kWh라는 값은 860 K칼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답입니다. 답.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똑같이 이렇게 주고 나서 여러분한테 가나다라 답을 물어볼 때 주울로 물어봤는지 아니면 칼로리를 물어봤는지 요것만 잘 판단하셔서 내가 3.6 곱하기 10에 6승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다가 860을 쓸 건지 잘 고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106번. 자, 전류와 열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전류에 열작용 돼 있으니까 우리는 열 돼 있다. 그러면 무조건 주울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답 2번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7번. 자, 주울의 법칙에서 발열량 계산식을 옳게 표시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럼 여기 다 써봤네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찾아보시면 0.24에 IR, I 자승에 R 돼 있으니까 얘는 T가 없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0.24가 아니라 0.024 돼 있으니까 2번도 틀렸고, 3번도 0.024 돼 있으니까 또 틀렸고, 그럼 답은 4번밖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양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8번. 자, 1주울은 몇 칼로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1주울은 몇 칼로리? 여기 써봤죠? 1주울은 0.24. 0.24 되는 거 4번에 있죠. 그 다음에 109번. 1kWh는 몇 K칼로리입니까? 방금 해봤습니다. 얼마라고요? 860. 그래서 860 되는 거 답 4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10번. 자, 500W의 전열기를 전격 상태에서 30분 동안 사용한 경우에 이때 발열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단위 잘 보세요. 500W래요. 이거 와트짜리 누구? 전력. P를 줬다 얘기죠? 그 다음에 시간 T를 보니까 얘는 30분을 줬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 보고 발열량이 얼마냐? 그리고 가나다라 답을 보니까 단위가 K칼로리 돼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발열량 H는 얘 H를 일단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우리가 전력량 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얘 공식이 PT였잖아요. 그럼 얘도 PT죠. 근데 얘 칼로리 단위니까 얘는 뭐다? 0.24만 해주면 된다 했었어요. 그럼 공식 이거니까 그대로 돼. 자, 그럼 0.24에 곱하기 전력 P 보니까 얘는 500 줬고요. 그 다음에 시간 T 보니까 30을 줬는데 얘가 분이에요. 우리는 뭘로 바꿔야 돼요? 세크로. 그럼 세크로 바꿔주면 곱하기 60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다시 곱하기 10에 몇 승? 마이너스 3승까지 해주면 여기가
K 칼로리가 되겠다 이 뜻이 되겠네요. 맞아요. 요거 단위까지.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라 답을 골라주시면 이 답이 몇 번이야? 1번이 답이 되겠죠. 꼭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111번. 자, 500ohm의 저항에 1A의 전류가 1분 동안 흘렀을 때 이때 발생하는 발열량은 몇 칼로리입니까? 라고 줬어요. 자, 저항 주어졌고요. 전류값 주어졌고 그 다음에 시간 t도 주어진 이 상태에서 발열량 구하라. 그러면 우리 발열량 H는 무조건 0.24부터 시작해서 자, 전류 있고 저항 있고 우리가 시간도 있어요. 그러면 I 자승에 R, T로 구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바로바로 공식 나와야 됩니다. 0.24에 전류값 주어진 게 지금 1A 줬으니까 1의 제곱. 저항값 보니까 얘는 500 줬으니까 500. 곱하기 시간 t 보니까 얘가 1분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60.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답이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오겠죠. 그 다음에 112번. 자, 100V의 전압에서 5A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 다리미를 1시간 사용했을 때 이 발생되는 열량은 몇 K칼로리입니까? 라고 줬어요. 전압 주어졌고요. 전류 주어졌고 이때 시간 T 조고 우리 보고 열량을 구하라. 그럼 얘도 똑같은 얘기죠. 발력 H는 우리가 0.24 PT라고 쓰는데 이때 우리가 이 P라는 거는 0.24에 VIT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그대로 대입. 그럼 0.24 전압값 주어진 게 뭐라고 줬냐면 100V, 전류값 주어진 게 5A, 그리고 시간 t 보니까 얘가 1시간이래요. 그러면 1시간이니까 곱하기 여기 3600, 그죠? 우리가 그래서 K칼로리 물어봤으니까 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여기까지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답 2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13번. 어떤 저항에 100V의 전압을 가했더니 3A의 전류가 흐르고 360칼로리의 열량이 생겼다. 자, 전류가 흐르는 시간은 몇 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전압 얘가 100V, 그 다음에 전류 I가 3A, 그 다음에 이때 열량 발량 H가 360칼로리, 그리고 우리 보고 이때 이 전류가 흐르는 시간 T. 자, 그러면 요거 보니까 전압 있고 전류 있고 시간 t 있고 우리가 발령이 있으니까 이 공식도 요 모양과 똑같이 쓰면 되겠네요. 발령 H는 0.24 VIT.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시간 t 하게 되면 0.24 VI가 내려가서 나눗셈. 그래서 0.24 VI 분의 발령 H죠. 그러면 H 값 발령이니까 360 칼로리 줬기 때문에 360 나누기 0.24 곱하기 전압값 주어진 게 100, 전류값 주어진 게 3 놓고 계산기로 빵 눌러주시면 되겠죠. 눌러주시면 우리가 답이 5세크가 나옵니다. 답 1번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4번. 자, 114번은 조금 조심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4오hm per 메타인 도선이 60m가 있다. 자, 이 도선의 양단에 100V의 전압을 10분간 걸게 되면 이때 열량은 몇 칼로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저항값도 주어졌고요. 이때 우리가 전압값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시간도 주어진 상태에 우리 보고 칼로리는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공식에 의하면 발령 H는 0.24에 저항 R분의 V 자승에 T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숫자 다 줬으니까 대입하면 0.24에 곱하기 일단 저항은 빼고요. 전압값 주어진 게 지금 100V 줬으니까 100V에 여기 제곱되어 있기 때문에 제곱. 시간 t를 보니까 얘가 10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에 60 해주시면 우리가 10분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저항값 빼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분명히 4ohm은 4ohm인데 얘가 per 메타래요. 이거 무슨 뜻? 1메타당 얼마 있다? 4ohm짜리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총 몇 개? 60m짜리. 그럼 이거 어떻게 줘야 돼요? 계산. 이거 계산 어떻게 줍니까? 그럼 저항이 지금 총 몇이라는 거야 이거? 4 넣을 거예요? 아니면은 얘네들이 나눠줄 거예요? 곱해줄 거예요? 메타가 60m래요. 근데 메타당 4ohm이래. 그럼 60m 줬으니까 뭐 어떻게 줘야 돼요? 곱해야지. 저항이 얼마? 240짜리라는 얘기예요. 요거 때문에 틀려요. 요거 의미 몰라서 굉장히 조심할 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계산기로 빵 눌러주시면 우리가 답을 골라주실 때 2번 고르시면 되겠죠. 꼭 계산기로 눌러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3번이 열 용량이에요. 자, 열 용량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얘를 우리가 전열기 공식이다 라고 한번 다시 정의해 보자. 자, 그러면 이 전열기 공식은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지금 에너지, 그러니까 열량 에너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앞에 배운 거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열 에너지를 배우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열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공식이다 라고 이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전기, 여기는 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공식이다. 근데 이 공식은 언제 쓰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에 관한 물에 관한 하지 말고 물의 온도를 상승 시에 관한 문제 풀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 물을 가지고 내가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올릴 건데 이때 열량이 뭐가 필요하냐 또는 시간이 얼마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다는 얘기에서 물에 가지고 온도를 상승 시에 관한 문제에서 무조건 우리는 뭘로? 전열기 공식을 이용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전열기 공식이 여러분들이 책을 뒤에 보시게 되면 뒤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 밑에 써져 있어요. 밑에 자, 이렇게 밑에 써져 있는데 요거만 이렇게 보시면 대충 뭐가 뭔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식은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해보자. 첫 번째, 하나는 앞에가 이거 전열기 공식 H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860짜리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860. 그래서 860에 2타 PT 이거로 CM에 T2-T1 요게 단위가 K칼로리 이렇게 되는 우리가 공식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거 860짜리 아까 어디서 많이 봤었어요? K칼로리를 바꿨을 때, 그죠? 그래서 단위가 K칼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K칼로리를 맞춰서 썼다는 얘기는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K칼로리를 맞춰줘야 내가 단위를 쓰겠다 얘기죠. 그래서 단위 맞추는 우리가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타 얘는 뭐냐면 효율입니다. 효율. 여러분들 기기 시간에 이따 배우실 텐데 우리가 효율 하게 되면 입력분에 출력해서 내가 가해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얼마큼 내가 나오냐 그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효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효율이란 뜻이고, 자, 이 P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전력이란 뜻인데 이때 단위를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와트는 와트인데 얘는 킬로와트를 써줘야 돼요. 킬로와트. K칼로리니까 킬로 맞춰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시간 T. 야, 항상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 해서 우리가 세크를 맞춰주는데 K칼로리니까 얘는 1시간, hour라는 거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거부터는 이 노란 색깔 쓰자. 자, 요거 C. 이 C라는 거는 비열이란 뜻이에요. 1g의 물을 또는 뭐 1g의 어떤 물질을 1도씩 상승했을 때 그 나타내는 그 비율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비열 하게 되면은 다행히도 뭐냐면 항상 우리는 물이라는 물질을 준다는 얘기예요. 물. 그럼 물을 줄 때는 우리가 항상 얼마냐면 1의 값을 가져요. 1.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뭐 기름을 가지고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올린다 또는 뭐 다른 물질과 또 올린다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비열 값을 반드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의 값은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거 M 값 보죠. M은 뭐냐면 우리가 질량, 무게란 뜻이에요. 무게. 근데 무게인데 이 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무게를 우리가 리터의 단위를 쓰죠. L 단위. 그래서 우리가 L 단위를 다시 쓰게 되면 L은 킬로그램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몇 킬로그램이냐. 그 다음에 이 T2 얘는 나중 온도, T1 얘는 처음 온도,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다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공식 보죠. 두
두 번째 공식이라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발열량 H는 하게 되면 얘는 0.24에 2타 PT에 CM에 T2 마이너스 T1 이런 값을 가지고 있어요. 단위가 칼로리죠. 자, 그럼 이 공식을 본다면 이때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이제 단위를 어떻게 쓸 거냐? 0.24잖아요. 그죠? 칼로리니까 이때 우리가 이 전력 P 값은 그냥 와트 값으로, 이 시간 T는 우리가 그냥 세크 값으로, 요건 비열이니까 1이 있는 거 변함없고요. 얘는 킬로그램에다가 이제 뭐로? 이제 그램으로. 그 다음에 T2 나중 온도, T1은 처음 온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전열기 공식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 외우시기는 힘드시겠지만은 그래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문제 115번 보도록 하죠. 자, 물체의 온도 상승 및 열의 전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열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1번 보시면, 자, 비열이 작은 물체에 열을 주게 되면 쉽게 온도를 올릴 수 있다. 그럼 제가 아까 이 비열이라는 뜻은 뭐냐면 1g을 뭘로? 1온도를 올릴 때 우리가 나타낸 그 비율이라고 해서 비율. 그래서 얘는 비열이 당연히 작게 되면 내가 쉽게 딱 해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끓겠죠. 온도가 올라가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름에다가 뭐 온도 조금 넣으면 바로 기름이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뭐 3번,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얘네들이 뭐 나오는 게 뭐 분자 또는 뭐 복사법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응용편, 나중에 전기 산업기사나 공사 산업기사 공부하실 때 응용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편에서 여러분들이 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문제는 답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열을 작은 물체 주면 쉽게 온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 답 1번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6번. 자, 이번 계산 문제예요. 20도의 물을 100리터를 2시간 동안 40도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사용한 전열기의 용량은 몇 킬로와트면 되겠습니까? 단 이때 전열기의 효율은 60%입니다. 라고 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쓰는 데 있어서 뭐 원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얘를 쓸 거냐? 얘를 쓸 거냐? 자, 얘를 쓰게 되면 단위를 같이 맞춰주는 거, 그죠? 얘도 얘를 쓰면 얘도 같이 단위 맞춰주면 돼요. 근데 이 조건을 보니까, 자, 100리터짜리, 그 다음에 2시간짜리, 그 다음에 몇 킬로와트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으니까 얘는 여기 다 섞여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 860자를 쓰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60자를 써보면, 자, 저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860에 2타 PT 리꼬로 CM의 T2-T1 이 값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요거 P란 얘기예요. 그럼 P는 하게 되면 860 2타 T가 내려가서 나눗셈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눗셈 하게 되면 860 2타 T 분의 CM의 T2-T1 그럼 이제 대입해보죠. 그럼 860에 2타 효율이라고 했으니까 효율을 지금 몇 퍼센트 주면 60%입니다 했으니까 우리가 얘를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를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면 0.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 t를 보니까 얘가 2시간 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2시간짜리 단위라고 했어요. 2. 그 다음에 CM이니까 물을 가지고 한다면서요. 그냥 1이죠. 질량 보니까 얘는 무게인데 그 무게가 얼마짜리? 100리터짜리. 그럼 100이죠 그냥. 가로 열고 T2 나중 온도예요. 몇 도? 40도를 올린다 했으니까 40도에서 20도를 빼준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 것이 우리가 끝에다가 10에 몇 승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것이 얼마? 킬로와트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해보시게 되면은 답이 1번이 나온다. 그 다음에 117번. 500W의 전열기를 5분간 사용하게 되면 20도의 물을 1kg을 몇 도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500W를 가지고 5분간 사용했더니 20도의 물을 가지고 1kg을 몇 도를 올릴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똑같이 이걸 가지고 이 식을 쓸 건데 자, 여러분들 고르는 거예요. 얘를 쓸 거냐 아니면 얘를 쓸 거냐,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구하는데 우리가 지금 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도. 그럼 요거죠,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일단은 얘를 하나로 뭉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타로. 몇 도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니꾸로 놓는다면 이 CM이 내려가서 나눗셈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단위가 얘가 5분짜리고 1kg도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자, 와트도 우리가 그냥 와트니까 우리가 그냥 0.24짜리 쓰죠. 그럼 다시 쓰면 0.24
이타 PT CM의 T2 마이너스 T1. 자, 그럼 요거를 하나로 본다면 T2 마이너스 T1 요거를 하나 본다면 리꼬로 하게 되면 CM이 내려가서 나눗셈, 그래서 CM 분의 0.24 이타 PT죠. 자, 그러면 0.24 그대로 놓고요. 자, 효율값 보니까 이 효율값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을 때는 무조건 얼마? 1을 기준한다는 얘기예요. 100%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P값 주어진 게 500W 줬죠. 500. 그 다음에 시간 T 보니까 5분이래요. 그럼 얘는 단위가 세크 값이니까 5에다가 곱하기 60 하시면 세크가 되겠죠. 그 다음 C자 얘는 비열이니까 물이래요. 그럼 1이죠. M은 보니까 얘가 지금 얼마 줬냐면 1kg 줬으니까 우리가 그램 맞춰주면 1 곱하기 10의 상승값 되겠죠. 자, 요걸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왔냐면 얼마 나왔다는 거야 이거? 얘가 이렇게 하면 36이 나온대요. 그러면 얘가 진 값이 T2 마이너스 이 T1이 36도가 나왔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몇 도 줬냐면 20도를 물을 가지고 얼마큼 했느냐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 구하자고 하는 게 T1이에요, T2예요? 나중 온도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을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T2는 36 플러스 T1이다 얘기죠. 그럼 T1이 몇 도? 지금? T1이 20도. 그럼 다시 하면 20 플러스 36이니까 56도가 됩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6도 되는 거 답 찍어 보시면 몇 번이야 이거? 3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절연저항, 접지저항, 지락, 접촉저항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설비 시간이나 또는 기기 시간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게 되면 나중에 설비 공부하실 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강의를 안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는 1장 내용을 다 배우셨어요. 1장 내용 이 직류편이 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조금 내용들이 너무 혼잡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잡하다라는 그 느낌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좀 정리를 하셔서 한번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가 1번부터 해갖고 문제가 꽤 많아요. 총 몇 번까지 있냐면 문제가 85번까지 있거든요. 이 85번까지 해갖고 제가 문제를 다 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찍어서 몇 개 좀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안 풀어졌다 해갖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해설 다 돼 있으니까 복습하시면서 꼭 다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풀다가 모르시는 게 나온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 오실 때 또는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전화번호 알려드렸으니까 몇 시가 됐든 간에 공부하시다 모른다 그러면 카카오톡 날리세요. 사진 찍어갖고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제가 최대한 빨리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 1번 너무 간단하니까 문제 2번 보죠. 문제 2번. 문제 1번은 풀어보시고요. 자, 문제 2번 보시면 자, 내가 뭐라 그러냐면 1쿨럼의 전기량은 몇 개의 전자 이동으로 발생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1쿨럼이 우리가 한 개의 전자 이동으로 발생되는 이 크기. 그럼 우리가 이제 크기 물어보면 이 전체 Q쿨럼인 거는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n에다가 전자가 하나를 곱해준 값이다 라고 표현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개 물어본 거예요. 전자 이동 몇 개가 발생되냐, 이 몇 개, 요거 n을 물어봤다 얘기죠. 그러면 n은 하게 되면 이거 스몰 2가 내려오면 되니까 스몰 2분의 q 값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이 전자라는 거는 우리가 크기를 알고 있는 게 1.602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요거 숫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하를 뭘로 줬냐면 1쿨럼 줬으니까 여기 1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기 빵 눌러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답 골라주시거나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답이 6.24 곱하기 10에 18승 되는 거 답 1번이 나옵니다. 요거 의미만 아시면 돼요. 몇 개짜리냐 한번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 보시게 되면 문제 6번 한번 보자.
물질의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란 하고 물어봤어요. 자, 물질의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 자, 물질의 자유전자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 대전 상태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유전자는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이니까 어떤 물질에 대해서 과잉됐다는 거는 과도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도하게 많다는 이 뜻은 대전 상태라는 얘기죠. 근데 이 대전 상태라 우리가 답을 찍어주신데 하나는 마이너스 값, 하나는 플러스 값에 1번, 4번의 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답을 몇 번? 1번 답. 왜? 자유전자니까. 전자가 뭐라고요? 전자는 부전하. 그죠? 이 부전하는 얘기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 1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뒤로 넘기셔서요. 다른 문제 쭉 풀어보시다가 문제 한번 10번도 볼까요? 자, 도선의 한 점을 매초 62개의 전자가 이동하였다면 이 도선에 흐르는 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전류의 크기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전류 I는 아까 배웠듯이 자,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도선에 흐르는 전기량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T분의 Q가 된다 얘기죠. 자, 근데 이 T분의 Q를 가지고 우리가 쓰려고 봤더니 얘가 뭐라고 줬냐면 이 전하가 뭐라고 그래요? 매초에 60개의 전자가 이동을 하였대요. 그러면 얘는 아까 썼던 우리가 Q는 N입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N2라고 대입하면 T분의 N2에요 라고 식을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 T는 시간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매초라고 그랬으니까 1초라는 얘기죠. 1초. 그리고 이 개수는 몇 개래요? 60개. 그리고 전자의 크기는 알고 있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수. 요거 놓고 계산기로 빵 눌러보시면 답이 1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뭐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한 16번 볼까요? 16번. 2쿨럼의 전기량이 두 점 사이를 이동하여서 48줄의 일을 하였다면 이 두 점 사이에서의 전이차는 무엇입니까? 전이차 말하는 게 전압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전압 공식 다 쓰면 전압은 단위점 전하가 두 도선을 지나서 한 1을 가지고 우리가 전압입니다 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Q분의 W. 그러면 이 전하 주어진 게 2쿨럼, 1 에너지 주어진 게 48. 요거 놓고 우리가 계산기로 누를 필요도 없죠. 그냥 답 골라주면 답 2번에 있죠. 24V. 그 다음에 문제를 쭉 보면 19번 볼까요? 이런 문제도 중요하죠. 전류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전류가 전압에 비례한대요.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거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 오음의 법칙. 그래서 오음의 법칙 되는 거 4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번도 볼까요? 자, 이거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항값을 물어봤지만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거는 전류값을 물어봤었어요. 자, 26번에 보면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의 이 식에서 저항이 10%가 감소가 되면 그때 이 전류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 식에서 저항이 10%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감소되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1이라는 걸 기준에서 봤을 때 10%가 감소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얘가 총이 몇 %가 됐다는 거예요? 110%예요? 90%예요? 90%. 맞아요? 90%라는 얘기는 얘를 다시 말하면 0.9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값에서 저항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얼마 값을 가지겠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0.9 R분의 V죠. 근데 식에서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 값을 여기 1이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해놨다 이 얘기예요.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냐면 1.11이 나와요. 답 1번에 있죠.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한테 저항이든 전류가 됐든 20%가 증가됐다 하면 몇 %? 120%. 그러면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다 이제 회로 문제는 29번 볼까요? 자, 다음 회로에서 15ohm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간단하죠. 자, 여기가 105V고 여기가 5ohm이고 여기가 15ohm이고 여기가 25ohm이래요. 그리고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게 여기 15ohm에 걸리는 요 전압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 그림 딱 보자마자 우리가 전류 흘려보면 직렬인지 병렬인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전류 흘려주면 누구? 쭉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직렬 연결. 그럼 이 직렬 연결에서의 우리가 특징이 딱 하나 있었죠. 누가? 전류가 같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전류 값을 구해 온다면 여기에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 전류와 여기 저항이 만나서 누가 만나져요? 전압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류값 먼저 구하기 위해서 전압값은 다 알고 있는데 저항값은 몰라요. 그죠? 저항을 얘네들이 3개 나눠져 있는데 직렬이에요. 그러면 저항 합성저항 구하면 R은 5 플러스 10 플러스 20 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쓰면 얘는 35가 되겠네요. 그럼 이때 전류 I입니다 라고 한다면 R분의 V. 그래서 저항이 35, 여기 105 하시게 되면 이때 이 전류값이 3이 나오겠죠. 3. 전류가 3 나왔다면 여기 전류 흐르는 전류가 4만페라는 뜻이니까 3 곱하기 10 하게 되면 이 V 값이 30V. 그래서 30V니까 답 4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또 이 비슷한 문제 31번도 보죠. 자, 그림 같은 회로에 110V의 전압을 가하게 되면 35ohm에 흐르고 있는 이 전류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흐르고 있는 이 전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을 본다면, 자, 여기 전압이 110V,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 하게 되면 얘하고 무슨 직렬? 병렬이에요. 그럼 병렬 상태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는 거는 전류 분모의 법칙을 써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얘를 헷갈리지 않게 얘를 1, 2라고 써본다면 여기 I2라는 거는 여기 저항도 2니까 그냥 R2, 여기를 R1이라고 놓자 이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R1 플러스 R2 분의 누구 꼴려야 돼요? 남의 꼴려야겠죠? R1 곱하기 전체 전류. 그럼 여기는 우리가 R1, R2를 설정해 놨으니까 10, 30, 여기 10, 30 다 있어요. 근데 누가 없다? 전체 전류가 없다는 얘기여서 전체 전류부터 구하기 위해서, 자, 전체 전압 주어졌고요. 저항값 다 주어졌으니까 이 회로에 대해서 합성저항 구한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비를 하게 되면 전류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합성저항 R은, 자, 얘하고 병렬이니까 10 플러스 30, 10 곱하기 30 플러스 얘하고는 이제 직렬이 되겠죠. 20. 그래서 이 저항값을 계산해보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27.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저항값 구해왔고요. 그러면 전류 I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저항값이 27.5, 전압값은 110. 그래서 요거를 나눗셈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얘가 얼마 나오면 4A가 나옵니다. 그럼 전체 전류 4A 구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쓰면 얘는 10 플러스 30, 35ohm에 흐르는 전류니까 남의 꼴리면 10 곱하기 4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시면 답이 1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기까지 풀도록 하고요. 이어서 내용 조금만 더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